시대에서 인공지능 세대에 지금 알파 세대의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예전이랑 똑같은 교육을 하면 될까요? 저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35살이에요. 어린 편이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저보다 더 어려졌어요. 지금의 엄마들은 지금 만나는 엄마들은 저보다 다 대부분이 어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엄마들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걸 한 세대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이후에 이걸 했거든요. 카톡도 10대 때 생겼고. 그런데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완전 태어날 때부터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 엄지 검지만 발달했대요. 이게 패드만 눌러서. 그래서 이거가 다 발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미술이 중요한데,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의 변화는 챗 GPT한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로 바뀌었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챗 GPT한테 입력값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참고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어린이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어떤 수업이 뜨고 있는 줄 아세요? 논술학원이 다시 부활했고요. 그리고 뮤지컬, 연극학원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그 팀에서 미술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럼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미술학원 보내면 창의력 없어지던데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혹시? 예전에 이런 말 많았잖아요. 저희 학원 보내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원장님, 저희 아이 프로젝트 수업 말고, 프로젝트로 주제가 있는 수업 말고, 그냥, 가서 그리고 싶은 거 그리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창의성 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니, 창의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 근데 어머니,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면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어머니, 그럼 소희가 창의적인 아이예요? 근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면지에다가 자기 혼자 그리지 뭐하러 미술학원에 와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아, 진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이면지만 줘도 잘 그릴 수 있는 아이면 미술학원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표상인데 내가 어떤 거를 받아들여서 생각해내는 걸 표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학부모님들한테,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오늘 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부모님은 없어요. 생각보다. 어른도 표상이 안 되는데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그날 있었던 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대부분 물어보시죠. 그림 일기 왜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림 일기 왜 못 그려요? 근데 엄마들도 못해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서 그거를 시각화, 이미지화 시켜서 다시 아무런, 아무런 자극 없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은 천재적인 아이들이 많은데 대부분 약간 어 자폐 신드롬처럼 막 다 기억해서 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좀 쉽지 않죠. 그러려면은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미술을 하는 거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봐주는 거를 옆에 그려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넓은 면적은 색칠해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이들의 창의력을 망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리는 법, 표현할 줄 아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미술로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앞으로 교육시장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교육시장이 작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건 바보예요. 예전에 뭐 5명, 6명 낳은 시기에 학원이 성행을 했나요? 아니죠. 지금 한두 명 낳으니까 영어 유치원이 엄청 붐이잖아요. 못 보내서 난리잖아요. 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영어 유치원에 줄을 선대요. 근데 미술학원이 싸다고 보내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가치를 찾아가려면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교육, 앞으로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IB 교사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4월에 자격증을 따는데 IB 교육이 뭐냐면요. 지금 대구 교육청이랑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경기교육청은 내년에 도입을 하고 서울시는 지금 시범 도입을 했어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대입에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킬러 문제나 수능, 불수능이다 문제 때문에 수능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대안으로 아이비를 가지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비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스위스 비영리 재단에서 아이비오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만든 대입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PIP, MIP, DP, CP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무슨 학원에 주로 오는 친구들은 PIP예요. 초등 프로그램. 근데 DP 프로그램은 대입을 할 수 있어요. 하버드나 뭐 국제학교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서울대도 DP로 가기도 하고 IB로 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힘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PYP를 받지 않아도 DP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마 아이비가 성장이 되면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PIP 과정을 이수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PIP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외국인 학교랑 뭐 일반 학교들 중에서는 대구교육청에 있는 공립학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PIP 프로그램은 그 교과서가 없어요. 큰 프레임워크만 제공을 해요. 근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기여하는 이제 좋은 건 다 들어갔죠.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 몇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거의 10만 명이. 그래서 다문화도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비가 더 빨리 도입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중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아이비 교육을 받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6가지 학제가 있어요. 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느 시공간에 있는가. 근데 정말 좋은 건 이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빅카트가 프로젝트 학습이니까 이거에 맞추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이 학제를 주제로 큰 프레임으로 잡고 그 안에 작은 프로젝트를 이어가면은 되는데 이 PIP는 마지막에 꼭 전시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시회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수능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면 엄마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전시회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빅카트라는 미술학원이 아, 정말 엘리트 교육이다. 다르다. 앞서가는 교육이다. 우리 아이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예술, 예술 교과를 통한 창의성, 상상력, 독창성 개발을 강조해요. 아이비도. 그래서 아이비 수업을 이 기반으로 한 미술 프로그램을 이미 제가 많이 만들었고 책도 2권 냈어요. 근데 지금 빅카트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비 교사 자격증을 제가 딴 다음에 이 뭔가 공신력이 생긴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큰 틀을 제공하고 이거를 꽤 길게 가지고 갈 예정이라서 앞으로의 빅카트를 물어보신다면 이 아이비 교육을 접목한 프로젝트 미술 수업을 할 거다. 그러니까 고품격화된 정말 제대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술 학원을 만들 거다. 앞으로는 사실 박리담의 학원은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원이 많고 뭐 돈을 적게 받는 학원들은 앞으로는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사실 소수정예로 해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학원이 대두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실버나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빅카트 로고나 인테리어나 간판이 유치하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싶은 곳은 알록달록 노랑 파랑 아이들 의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빅카트 로고도 조금 아이스럽지 않게 했고